이 문제에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펌프 하우징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열전달 해석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두 개의 머티리얼을 가정을 해요. 이게 플라스틱인 경우에 한 번, 그리고 알루미늄인 경우에 한 번 할 것이고요. 이 재질에 따른 서멀 리절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고요. 합당한 가정 어썸션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 어썸션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이 펌프 하우징이 이 나머지 펌프 부분에 마운팅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나머지 부분이 펌프가 60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여기 장착되는 부분, 이 부분을 온도로 60도스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정으로 이제 경계 조건이 들어갈 때는 그 mating pace on pump housing, 그래서 펌프하고 펌프 하우징이 만나는 이 면은 여기에 60도씨의 템퍼러처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큰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the interior surface of pump housing, 그리고 이 펌프 하우징의 이 안쪽 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요것도 held at the constant temperature of 90 Celsius by the contained flue. 요거는 90도씨에 여기 보면 여기 실제로는 여기 90도씨에 이제 유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유체의 온도가 90도라고 해서 이 표면 자체가 90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일정한 온도 90도로 되어 있는 유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더 합당한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표면과 이 90도의 유체 간에 실제로는 대류 열전달을 정권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을 하기는 그냥 여기 면도 90도로 지정을 하라는 걸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썸션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실제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비교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a simplified convection correlation for stagnant air at 20 Celsius degree will be applied to the exterior surface of the pump housing. 대신 여기 바깥면 노란색으로 선택된 이 면에는 stagnant air 한다는 것은 정지된 에어거든요. 그래서 정지된 에어와 이 표면 사이에 대류 열전달이 일어날 때 필요한 H값을 가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 전체 펌프 하우징의 이쪽 메이팅면, 다른 펌프하고 연결되는 이 장착되는 면은 60도, 그리고 안쪽은 지금 90도, 그리고 바깥면은 20도씨의 정지해 있는 공기와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하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가정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시스 워크벤치 띄우고요. 이제 열전달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여기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리 있고요. 트랜지언트 서머리 있습니다. 정상상태 열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할 게,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 머티리얼이었죠. 그래서 머티리얼을 일단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만 들어가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 클릭하고요. 여기 제너럴 머티리얼로 가고요. 여기에서 알루미늄 얼로이 이거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플라스틱 부분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폴리에틸렌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자, 끕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지오메트리 부분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펌프 하우징을 열기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델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띄우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불러져 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 단위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단위계가 지금 여기 미터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단위계를 좀 바꾸겠습니다. 유니트를 밀리미터 킬로그램으로 된 걸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여기 밀리미터 킬로그램 뉴턴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또 한번 여기 온도 부분이 셀시우스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불러온 지오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펌프 하우징 프리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F2로 눌러서 이름을 조금 심플하게 바꿀게요. 리네임 그냥 펌프 하우징로만 간단하게 바꾸도록 합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재질을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틸렌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폴리에틸렌. 자, 그럼 어사이먼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폴리에틸렌, 우리가 미리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등록했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에틸렌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쉬로 하는데요. 자, 메쉬는 일단 여기 나오는 피직스 프레퍼런스를 우리가 미케니컬로 하고, 엘리먼트 오더는 쿼드라틱으로 하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사이즈를 요거를 한번 4 정도로만 주도록 합시다. 4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징 부분에서 요거는 어댑티브를 끄고요. use adaptive sizing 꺼서 유니폼한 그러한 형태의 메쉬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선택을 하고 바디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insert method를 여기 나오는 테트라히드론으로 바꿔줍니다. 테트라히드론에 요거는 우리가 패치 컴포닝에서 패치 인디펜던트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서 옆에 보이는 여기 십자가 그리고 원 크기가 지금 생길 엘리먼트 크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으면 메쉬를 한번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예, 그 옵션에서 우리 여기 보면 패치 인디펜던트하게 주고 엘리먼트 사이즈를 4를 주고, 여기 보면 어드밴스 쉐입 펑션을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메쉬 크기 스태티스 보면 62만 5천 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한 라운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작은 엣지 부분, 이런 것들 모두 다 따라갔죠. 그래서 메시지 한번 보면요. 자, 인포메이션 메시지인데 The patch independent option for tetrahedron method control has been deprecated and may be removed in a future release.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패치 인디펜던트를 쓰는 테트라히드론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이 옵션들은 사라질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요거를 그러면 패치 인디펜던트에서 그냥 패치 컨포밍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 하고요. 메쉬를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그냥 진행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10만 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퀄리티를 잠시 한번 보면
예. 뭐 높은 일부 낮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 높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메쉬는 이 정도로만 일단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진행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메쉬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관련되는 부분에 경계 조건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메쉬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가 4로 했던 것들을 한 6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계 조건 같은 거를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클릭을 합니다. 일단 메쉬는 지우도록 하고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운 건 아니고요. 먼저 이 안쪽 면에, 그죠? 이 안쪽 면에 대한 그 조건이 있었죠. 이 안쪽 면에 대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extend to limits로 가봅니다. 그러면 몇 개가 선택됐나 하면 13개의 페이스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3개의 인테리어 서피스를 선택하고 여기에 온도를 지정했죠. 온도를 지정했으니까 environment로 가서 자, 여기 보면 temperature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도로 줬나 하면 90도로 주자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왜 90도냐? 그거는 아마 이 펌프 하우징 안쪽에 있는 유체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메이팅 서피스가 있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가정을 했었어요. 얼마로 가정을 했었나 하면 자, 60도로 됐어요. 왜 이 부분 60도로 돼 있냐?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장착되는 부분들의 온도가 그 정도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자, 여기 선택하고요. 다시 템퍼러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60도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자, 이 부분, 자, 이름을 이렇게 하고 요거는 90으로 주고요. 선택하고 이 부분은 60으로 주면 구분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여기를 요렇게만 줬습니다. 요렇게만 주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유체가 여기 지금 요 부분들 있죠. 여기 테두리 부분은 경계 조건이 안 들어가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부분들은 아디아베틱 됩니다. 단열이 돼요. 저 면에서는 열 전달이 없다. 저 면을 통한 열 전달은 없다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요. 여기 13개 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추가해 주는 게 더 저는 좋은 경계 조건일 거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안쪽 부분이 아예 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추가적으로 선택한 부분까지 유체가 컨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9개 페이스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 6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요. 자, 이 부분에 색깔이 동일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랜덤하게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요거 랜덤하게 바꾸면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 엣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상태에서 이 엣지를 생각해 보면 이 엣지는 어떻게 돼요? 이 엣지의 바로 왼쪽은 90도고 또 바로 오른쪽은 60도죠. 그럼 이게 과연 이 엣지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따라서 요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선택된 엣지 기준으로 보면 이 엣지는 90도도 아니고 60도도 아닌 상황이 되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냥 이거 선택해서요. 그냥 extend to limit에서 13개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엣지에서 그 온도에 어떤 그 불연속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요 13개 정도까지만 페이스만 선택하고 여기 중간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60도와 90도의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완충 그러한 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90도 되는 부분을 13개 페이스
60도 되는 부분은 원페이스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개 다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제에서 생기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부분 이제 해야 될 거는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은 그 컨벡션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 부분 선택하는 것도 여기 선택하고 리미트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밑에가 32개의 페이스가 선택됩니다. 예, 이렇게 선택하고요. 엔바이러먼트에서 이제는 컨벡션입니다. 대류 열전달 제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32개의 페이스는 선택됐고 필링 코에피션트를 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서 얼마의 값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의 값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대신 20도씨의 스태그넌트 에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import time dependent, import temperature dependent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import temperature dependent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요. 가지고 옵니다. stagnant air 그 다음 stagnant air, 뭐 simplified case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stagnant air, simplified case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도의 단순한 케이스라고 있기 때문에 자 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요 값은 이제 테이블이라든지 우리 열전달 책 같은 데 보면 테이블로 나와 있는 값인데요.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퍼 밀리미터 제곱 셀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값이 입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H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볼트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이제 아디아베틱 단열되는 면이 되는 식으로 경계 조건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디아베틱 단열 경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솔루션을 해봅니다. 솔브 합니다. 자, 모든 문제 풀렸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제 뭐겠어요? 자, 열전달 문제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템퍼러처 보고 싶겠죠. 그리고 또 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열속, 히트 플럭스를 또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멀 여기 보면 토탈 히트 플럭스 이렇게 두 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evaluate all result 한번 합니다. temperature입니다. 자, 여기서 no wireframe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이 부분 60도 해야 되죠? 그래서 프롭을 찍어 봅니다. 60도 맞죠? 이 부분 경계 조건에 90도 넣었었죠? 자, 이 부분이 90도고 자, 그래서 보면 자, 60도에서 여기 90도 사이에 여기 보면 72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60도에 가까우면은 60도에 더 가깝고 90도 쪽에 가까우면 또 90도에 더 가까운 이런 값으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바깥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온도가 안쪽이 90도라고 해서 바깥 온도가 90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기 찍어보면 78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또 안쪽에 90도의 온도가 되는 유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78도가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죠. 이 부분은 이 밑면이 60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50 정도로 표면의 온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토탈 히트 플럭스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히트 플럭스. 히트 플럭스는 템퍼러처의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벡터 플러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벡터 플러스로. 왜냐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어떤 식으로 열들이 빠져나가는지, 그죠? 열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바꿔가면서, 그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벡터 퀀티티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어떤 식으로 열이 빠져나가는지 방향을 우리가 보면, 아, 이게 이제 큰 방향으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60도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표면에서는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고 있죠. 그죠? 보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안쪽은 온도가 90도고 바깥쪽 유체는 지금 20도이기 때문에 열 전달은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열 전달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포인트 와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뷰 포트를 버티컬 2개로 넣고요. 이쪽 부분은 템퍼레처, 이쪽 부분은 또 히트 플럭스, 이렇게 2개를 보고 자,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요. 여기 셋, 더 잘 보이게끔, 이게 좋겠네요. 자, 이러한 보기 좋은 뷰 포인트에서 셋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온도가 당연히 이게 90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90도 부분에서, 자, 여기 보면 대류 열 전달 때문에 여기 테두리 부분은, 그죠? 열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에 49도밖에 표면 온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요거는 폴리에틸렌에 대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프로젝트 이쪽으로 스키매틱으로 와서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기 두플리케이트 합니다. 자, 두플리케이트를 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자, 이름을 알루미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AL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모델로 들어가고요. 자, 미케니컬이 뜨면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게, 이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와서 여기 선택하고 어사인먼트를 여기서 알루미늄 얼로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선택해서 여기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 한번 지우고요. 싹 지우고 다시 솔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템퍼레처, 그리고 토탈 히트 플럭스. 자, 아까 했던 폴리에틸렌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이요, 이 폴리에틸렌으로 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알루미늄으로 한 겁니다. 온도 분포를 보면 맥시멈은 당연히 안쪽이 90도이기 때문에 90도가 되고요. 여기 알루미늄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더 온도가 높게 보이죠?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면, 자, 자, 이 부분 한번 찍어보면, 프로브로 찍어보면요, 예, 89도, 여기 60도, 이 부분 89도, 이런 부분 대부분 89도
쪽으로 나오죠. 자, 두 개의 온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맥시멈은 인테리어에서 90도니까 똑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78도밖에 안 되는데 알루미늄은 89도예요. 거의 90도 안쪽의 유체 온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쪽에 90도 있던 부분이 90도였던 온도가 바깥으로 어떤 쪽이 더 많이 열전달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알루미늄이죠. 왜 그럴까요? 알루미늄이 왜 그럴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들어가서 두 개의 재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얼로이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114예요. 114고 온도에 따라 물론 달라지지만 0도 기준으로 했을 때 144고요. 그 다음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0.28밖에 안 됩니다. 온도가 150도긴 하지, 여기서 나온 건 150도긴 하지만 얼마 차이가 나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자, 0.28 그리고 알루미늄은 114, 144. 그죠?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한 열 전도도 서멀 컨덕티비티의 차이 때문에 표면에서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즉, 그 펌프 하우징의 두께 방향으로의 그 컨덕션이 있죠. 컨덕션 부분에서 훨씬 더 알루미늄이 폴리에틸렌보다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90도 있던 부분의 그 고온 부분이 저온 부분으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 제대로 문제가 풀렸는지 그 에너지의 밸런스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예로서요. 우리 알루미늄 케이스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템퍼러처 90하고 60도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솔루션으로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합니다. 그러면 여기 리액션으로 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컨벡션 부분도 한번 여기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한번 이렇게 세 개의 리액션 프로브를 한번 다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요거를 evaluate all result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선택해서 이름을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각각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90도에 해당되는 리액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90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이 그 히트가 와트로 2647.7 와트가 그 리액션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60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0도 부분은 마이너스 2633.1 와트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벡션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컨벡션 부분은 마이너스 14.602 와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세 군데에서 어떤 히트 플럭스가 있었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이 세 개 값을 한번 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2647.7 와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33.1 와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6 와트가 있었어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647.7 맞죠? 자, 이 모든 것에 더하기를 하면 0와트가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있는 그 90도 부분, 그죠? 90도 부분에서 이 온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런 필요한 그 히트 플럭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60도 부분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90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쪽 부분은 90도의 영향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히트 플럭스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 대류열전달 현상에 의해서 표면에서 있었던 대류열전달 그 표면 부분에서는 또 14.6W의 그 에너지가 그 파워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풀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열전달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고, 또 여기서 했던 것처럼 두 개의 그 머티리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했어요. 그죠? 폴리에틸렌하고 알루미늄 원료를 했는데 그 두 개에서 차이 나는 것 중에서 이제 이 해석에서 필요한 거는 서멀 컨덕티비티이기 때문에 그 서멀 컨덕티비티가 달라짐에 따라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